네, 안녕하십니까. 생리학교실 최수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낙석 등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기능성 조성물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구 내용에 앞서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베스큘러 피지올로지를 꽤 오랫동안 연구해온 연구자고요. 특히 하이퍼텐션이나 타입 2 다이아비티스와 같은 질환에서 나타나는 베스큘러 디스펑션, 혈관의 기능 이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의 기능 이상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혈류가 잘 흐르지 않고 그럼 이제 타겟 올간에 데미지가 오겠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이 베스큘러 디스펑션을 유발하는 혹은 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최근에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그 자연유래 조성물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 특히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와 같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이 실제 혈관에 다이렉트한 이펙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고요. 저는 주로 동물을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혈관 기능을 측정을 함으로써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혈관 기능은 프레셔 마이오그래프나 와이어 마이오그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이용해서 혈관의 구조 및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하고요. 또 혈관 평활근과 혈관 내피세포에서 약물의 효과 및 단백질의 변화도 관찰을 합니다. 이 기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뒤에 데이터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프레셔 아테리오그래피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혈관의 내경, 직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현미경이 있고요. 현미경 위에 챔버가 있고 챔버 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혈관을 찍고 있어서 이제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이 다이아미터가 변하는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챔버 안에 양쪽 끝에는 글래스 마이크로 파이펫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파이펫에 적출한 혈관을 링처럼 프랩을 한 뒤에 이렇게 실로 묶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캐뉼라는 이렇게 쭉 보시면 튜브가 있는데요. 튜브가 이런 기기를 지나서 솔루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이 솔루션이 이 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관을 통해서 이 혈관 안쪽까지 이렇게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관 안쪽의 압력을 높이고 싶으면 이 기기를 조절해서 솔루션을 많이 흘려줌으로써 혈관 안쪽의 압력을 올려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압력을 낮추고 싶으면 또 혈관 안쪽의 솔루션을 또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셔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혈관의 다이아미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이나 장관막 동맥 그리고 뇌에 있는 세레브럴 아테리아 같은 여러 가지 저항성 동맥을 이용해서 이 혈관의 다이아미터를 잴으로써 혈관의 기능을 측정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와이어 마이오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프레셔 아테리오그래피는 한 번에 단 한 개의 혈관의 이 반응성만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와이어 마이오그래피의 경우는 저희가 4개짜리 이 챔버가 있는 멀티 와이어 마이오그래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챔버고요. 챔버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안쪽으로 와이어가 2개 이렇게 지나가고요. 와이어는 이 금속 장치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뒤에 이 뒷부분에는 이렇게 트랜스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혈관 안에 끼었기 때문에 이 혈관이 와이어를 당기면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그림처럼 트레이스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혈관이 이완하면서 느슨해지면 이렇게 트레이스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타입 2 다이아비티스, 하이퍼텐션과 같은 현상에서 질환에서 나타나는 베스큘러 디스펑션에 관한 연구를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자연유래물, 이런 식물 추출물에 의한 혈관 효과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식물추출물은행과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을 받아서 이 물질들이 심혈관계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요. 진흙버섯, 고량각, 낙석 등이라고 하는 한의학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한약 재료입니다. 이 물질들이 실제 혈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퍼블리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트라켈로스퍼미콜리스라고 하는 낙석등이라고 하는 이런 줄기 식물인데요. 이 식물의 추출물을 가지고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트라켈로스퍼미콜리스 TC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한의학적으로 꽤 많이 오랫동안 쓰였던 약물이라고 약물의 재료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효과가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열을 낮추거나 무릎에 이런 페인을 낮춰주거나 블러드 프레셔를 낮춰주는 이런 효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베네피셜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요. 블러드 프레셔는 낮춰주는데 혈관에 대한 효과를 발표한 논문이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을 가지고 심혈관계 효과를 연구해 보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출물은 이제 앞에 두 기관에서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추출물을 준비해 주신 것을 받아서 이제 저는 익스트랙션 한 것을 이제 DMSO에 녹여서 여러 가지 농도별로 처리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SD-렛의 메센터릭 아테리 장관막 동맥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멀티와이어 마이오그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혈관의 텐션을 측정함으로써 혈관의 기능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트레이스가 올라간 것은 혈관이 수축한 것, 내려간 것은 혈관이 이완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 TC 익스트랙트에 의해서 혈관의 반응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혈관에 70mg몰 포타슘, 굉장히 높은 고농도의 포타슘입니다. 이걸 주거나 혹은 페닐에프린이라고 하는 아고니스트를 처리해서 혈관을 수축시킨 후에 이 TC 익스트랙트를 농도별로 이렇게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자극을 쓴 이유는 오늘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혈관 평혈근을 수축시키는 기전 중에서 이 각각 다른 기전에 모두 TC 익스트랙트가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이런 이 스티뮬러스를 다 사용을 한 것이고요. 오른쪽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축이 TC의 농도고 세로축이 릴렉세이션, 혈관이 이완된 정도입니다. 이 TC의 농도가 증가될수록 릴렉세이션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가지 자극 모두 상관없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이 TC가 혈관을 이완시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TC가 혈관을 이완을 시키는데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완을 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 그 수축과 이완에 관련되는 기전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엔도텔리움의 디펜던트 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혈관은 싱글 레이어의 엔도텔리얼 셀과 그리고 혈관 평활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혈관 내피세포, 엔도텔리움에서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혈관을 이완시키는 물질들이 나와서 이 혈관의 수축 이완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 내피세포를 아예 없애고 이 TC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엔도텔리움이 인텍트한 상태, 내피세포가 있는 보통의 혈관에 TC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신 거는 다 EC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페닐에프린이라고 하는 아고니스트를 주면 이렇게 수축이 되다가 아세틸콜린을 주면 이렇게 혈관이 이완이 됩니다. EC가 잘 있다, 인텍트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고요. 이때 또 P를 한 번 더 주고 TC 익스트랙트를 주면 혈관이 잘 이완을 합니다. 그 엔도텔리움을 이번에는 메카니컬하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 혈관 안쪽을 긁어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페닐에프린을 주고 아세틸콜린을 주면 혈관이 이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페닐에프린을 주고 TC를 주면 여전히 혈관이 잘 이완이 됩니다. 통계 처리 데이터를 보시면 이 엔도텔리움의 유무와 관계없이 TC에 의해서 혈관이 잘 이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C 익스트랙트는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엔도텔리움과 관계없이 이완을 시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런 걸 다시 한번 이제 컨펌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엔도텔리움에 의해서 혈관이 이완되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이 기전을 각각 막는 블러커들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하였습니다. 이 이노스 애니비터인 LNNA, 그리고 솔루블 구아닐레일 사이클레이즈 애니비터인 ODQ, 그리고 콕스2 애니비터인 인도메타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전처리한 후에 다시 아고니스트를 주고 페니레프린을 주고 그 다음에 TC를 처리해 보았는데 모두 다 이니비터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렇게 혈관이 잘 이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TC에 의해서 나타나는 혈관 이완은 엔도텔리움과는 상관이 없다, 내피세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전으로 이 익스트랙트가 혈관을 이완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스무스 머슬에 다이렉트하게 작용해서 이완을 시킬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포타슘 채널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 포타슘이 이플럭스가 일어납니다. 세포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러면 멤브레인이 과분극이 되어서 결국에는 칼슘이 감소함으로써 릴렉세이션이 이렇게 나타나는 기전인데요. 과연 TC가 이런 기전을 이용해서 혈관을 이완시킬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기전을 막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블러커들을 사용한 후에 TC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스무스 머슬에 안다고 알려진 여러 다른 타입의 이런 포타슘 채널 블러커들을 전처리하고 동일하게 아고니스트를 준 후에 TC를 처리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이니비터, 이 블러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C가 여전히 혈관을 잘 이완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엔도텔리움도 관련되지 않고 스무스 머슬의 포타슘 채널도 관련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스무스 머슬 셀로 들어오는 다이렉트한 그런 칼슘의 증가를 막아서 이 TC 익스트랙트가 릴렉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혈관의 바깥쪽의 칼슘 농도를 이렇게 높여주면 혈관이 그 농도에 따라서 수축이 증가합니다. 이 실험을 2번 반복했고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약물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볼 거기 때문에 이 효과가 반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칼슘을 증가시켰을 때 수축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TC를 전처리한 후에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더니 이런 효과가 굉장히 유의하게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칼슘 농도고요. 가로축은 이 세로축은 수축 정도입니다. TC가 없을 때는 칼슘 농도에 디펜던트하게 수축이 잘 증가가 되는데 TC가 있으면 이렇게 유의하게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 TC 익스트랙트는 이 칼슘 유입의 증가를 막아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하기 위해서 L타입 칼슘 채널을 액티베이션하는, 그래서 칼슘 증가를 일으켜서 수축을 시키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BK8644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한 후에 TC를 처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이 BK8644에 의해서 나타난 수축을 TC가 굉장히 유의하게 이렇게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TC가 혈관의 이완을 유발하는데 그 기전은 엔도텔리움과 상관이 없고 외부 칼슘 유입을 막으면서 릴렉세이션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TC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식물유래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스 크로마토그램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12가지 물질을 알 수 있었고요. 이 물질을 문헌조사, 그리고 직접 저희 실험실에서 한 개 한 개 다 혈관에 투여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5번째 물질이 이 TC 익스트랙트의 굉장히 액티브한 싱글 컴파운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만을 처리했을 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앞에서처럼 포타슘이나 페니레프린을 준 뒤에 이 바닐린이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싱글 컴파운드를 이렇게 농도별로 처리했더니 혈관이 잘 이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TC 익스트랙트는 굉장히 포텐트한 바소다일레이터 이펙트, 혈관의 이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기전은 익스트라셀룰라 칼슘 인플럭스를 저해하는 것에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자연유래 물질을 이용한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